이안? 위치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이게 특히나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화학 시험에 물리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은 살짝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히나 화학하고 아주 많은 연관이 있는 이 위치 에너지 부분을 살짝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위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마 공교육 과정에서 맨 처음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요걸 거예요. 그죠? 요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원이나 이런 거 슬쩍 배우게 되면 이런 표현도 배우죠. 이런 것도 배우죠. 그렇죠? 아마 만류인력과 관련된 위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래서 왜 이런 건 또 쿨롱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줄줄이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들을 가지고 계산 문제들을 충분히 잘 풀 수 있느냐 보다는 이 수식들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공통적인 성격들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치 에너지들에서 나타나는 1. 성격. 자, 요 수식들의 우선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뭐죠? 지금 지원이 졸리죠? 아니요. 지금 지원이 지금 쌍꺼풀이 생기려고 하는데 올리셨습니다. 없잖아요, 쌍꺼풀. 이 사람 머리. 자, 요 수식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주? 거리감 정리. 바로 우선 첫 번째는 입자 간 거리가 변수인 거죠.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 거리가 더 어디 있느냐? 이게 거리죠, 뭐. 알겠죠? 이건 이제 지구와 물체 사이 거리. 요거는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 요거는 어떤 전하와 전하 사이 거리.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거리가 관계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당장 이것만 봐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이거. 언제든 운동 에너지. 요거로 바뀔 수 있는 저장된 에너지. 요런 표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언제든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법칙이 있죠? 뭐?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법칙이 있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을 하면 위치 에너지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 커지고 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위치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성격은 바로 이겁니다. 상호 작용력. 요거를 에너지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우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상호작용력이 뭡니까? 좀 물어봐야죠. 저기, 본 감독? 상호작용력이 뭡니까? 서로 작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서로 작용하는. 현상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작용력이 뭡니까?
영어로는 interactive force라고 쓰거든요. interactive force.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영어로 interaction이라고 하니까 상호작용력은 interactive force 이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냐고요. 상호작용력은 우리 일상에서 뭐해? 바로 지원아 뭐해? 인력. 바로 인력하고 청력을 얘기하는 거죠. 인력하고 청력을 상호작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입자들 사이에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로 표현한 거? 에너지로 표현한 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 좀 잘 봐요. 그 외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외력? 그러면 얘는 성격상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죠? 그 다음 변위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죠? 그래서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죠?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점으로 하는 건 무슨 현상이에요? 내적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물리량이 나와요? 무슨 물리량이 나와요? 에너지죠? 이게 에너지의 물리학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외력은 항상 일정해요. 막 변할 수도 있어요. 막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적을 이 구간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싹 더해야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외력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외력은 뭐 별 종류가 없어요. 상당히 다양해요. 상당히 다양하죠. 상당히 다양하죠. 이 외력 중 하필 그 외력이 상호작용력일 수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사이에 인력이 있다. 만약에 둘이서 레슬링을 하거나 씨름을 한다고 치자. 그럼 얘가 날 넘어뜨리려고 얘가 나를 확 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날 당기는 건 둘 사이 인력이잖아요. 그럼 그 인력은 내가 작용한 거, 얘가 작용한 거예요. 얘가 작용한 거니까 외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다, 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외력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그 외력이 하필 상호작용력일 때 변이랑 연산을 한 결과를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을 변위에 대해 연산한 걸 그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를 얼마라고 해요? 이상기체의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하죠. 왜? 이상기체는 뭐가 없으니까? 인력, 청력이 없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 인력, 청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0이라고요. 0 적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0이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위치 에너지의 성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호작용력의 요거 방향,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호작용력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상호작용이 되려면 입자는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력이 나타나려면 언급하는 입자가 적어도 몇 개 붙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죠. 왜? 2개가 있어야 인력이거나 청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전 우주에 만약에 어떤 입자가 딸랑 하나 있다. 이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0입니다. 알겠죠? 왜? 혼자 있어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호작용력이 0이니까 홀로 있는 입자에 대해서도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그러면 그 상호작용력을 고려를 하려면 입자가 적어도 2개가 필요하니까 2개 그려보죠. 2개. 그럼 2개가 나타나면 물리학적으로는 항상 하나를 시점으로 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종점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시점과 종점으로 연결하는 뭐를 하나 규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방향 벡터를 하나 규정합니다.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물리학에서 규정하는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살펴보니 청력의 방향이 방향 벡터의 방향하고 같죠? 그래서 청력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되겠어요? 방향 벡터랑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럴 때 상호작용력의 합력 요걸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왜 난데없는 합력이냐?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좋기만 하나요? 약간 좀 싫을 때도 있나요? 약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이게 뭐냐면 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우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인력하고 청력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동시에 나타나는 전체 합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그 합력을 벡터로 나타낸다면 여기에 있는 인력 벡터와 청력 벡터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더하기로 표현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벡터라고 하는 것에 이미 방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벡터는 연산하기 불편해요, 편해요? 벡터는 연산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때로는 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스칼라로 바꾸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 합력의 크기만을 표현할 때는 인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와 청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를 항상 어떻게 연산을 해주느냐?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인력의 방향이 항상 뭐니까요? 마이너스. 청력의 방향이 항상 뭐니까요? 플러스. 그래서 상호작용력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합력은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오늘 할 거 마지막. 이거 외춘다. 외춘다. 으쌰. 세 번째. 위치 에너지와 상호 작용력 사이의 수리적 표현. 이게 막 증명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그 미적분학을 1학년 때 배우면 수학 시간에 증명도 해주고 막 하거든요. 아니면 수리물리 배우면 거기서도 물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 내가 뭐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내가 이걸 좀 증명하긴 못하고 결과만 기억을 해놓으면 화학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아주 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보통 EP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얘를 짜잔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미분해 볼까요?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려고 해요. 왜? 바로 위치 에너지가 거리의 함수니까요. 즉 가지고 있는 변수로 미분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변수 없는데 미분하면 그냥 뭐 되는데요? 0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변수가 거리니까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몇몇 증명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느냐? 외우세요. 마이너스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뭐 벡터 하고 뭐 방향 적어 이런 게 있는데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마이너스 합력이 된다라는 걸 외우시면 화학 반응 등에서 혹은 물리 변화 등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합력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척력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여기 넣으면 결과는 뭐겠어요? 인력 빼기 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와 관련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형성과 관련된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오늘 하는 마지막 내용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 심하게 됐어.